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의 어른이 부족한 시대에 이렇게 난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어른 역할을 해주시는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그 국회, 특히 민주당이 이재명 보호만을 위해서 저렇게 난리치는데 국민의힘은 무기력하게 대응도 못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여당의 지원도 못 받고 있어서 힘든 나날이인데, 이준석은 저렇게 또 계속 난동을 부리고, 이런 상황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대표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네. 결론부터 단호하게 내리려고 합니다. 네. 현재 저 국회, 지금 정기국회가 열린 지 20일 된 현재의 저 국회는 국회가 아니다. 네. 국회가 아니다. 네. 왜 아니냐? 헌법에 규정되는 국회의 직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기능 상실의 국회다. 네. 그러면 지금 국회는 무슨 국회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오로지 방탄의원단이 활개치고 모든 의안과 이 토론의 과정과 목표를 네. 이재명 방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네. 그래야 그들이 윤석열 정권과 검찰을 이 선제적으로 타격하고 공격하는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모든 이안을 거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거는 네. 헌법에 규정되는 국회의 입법부로서의 기능을 이미 포기하고 상실했고 네. 그중에서도 특히 헌법 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의 조직 목적 활동 그리고 국민의 정치이사 형성에 필요한 조직 이 기능마저도 아주 말살해버려서 민주당에 네. 하고 바깥에는 개딸들과 열렬 지지자들의 옹호 세력을 등에만 얻고 170명 국회의원들을 헌법 46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하는 이것 아예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네. 그냥 히틀러가 수권법 만들어 가지고 독재를 하듯이 그 국회를 무력화한 거와 똑같은 형태로 이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이 국회는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 이 국회는 해산해야 된다. 그 이제 해산을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헌법에 근거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국민은 네. 이 4년 또는 5년마다 선거가 있을 때 표 찍는 기계입니까? 그리고 2년을 또 기다려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국민은 선거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지요. 네. 헌법 1조 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부터 나왔는데 그 국민이 뽑아서 세운 국회의원과 국회가 저 모양이라고 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이 결단을 해야 될 거예요. 네. 그게 헌법 1조 2항의 해석상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국민 저항권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왜 이 국회가 기능을 상실했다 하는 게 이게 민심의 바탕에서 이게 확인되는가 하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택시를 타고 집에 나와가지고 서초동까지 오는데 한 30분 걸리는 시간이었죠. 충북 옥천 출신 1952년생 김모 씨 이름까지는 내 얘기 안 할게요. 예. 내 핸드폰에 그 기사 양반의 그 택시 기사분이 전화번호까지 충족이 돼 있어요. 택시 기사분이요. 택시 기사. 예. 제가 탄 택시 기사가 처음부터 저를 알아보고 이분이 처음부터 흥분하기 시작해갖고 이게 정치가 이래서 되느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이대로 여기 쏟아 놓기에는 뭐 방송용으로 부적절한데 그 양반이 한 말 중에 요점이 가장 순화됐다고 생각하는 말만 내가 여기서 인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국회가 아니다. 이건 이재명의 방탄국회인데 민주당은 이런 쓰레기 집단이다. 그러게 민주당은 쓰레기 당이다. 예. 이런 쓰레기 짓을 하는 반국민적 말하자면 이 행태에 대해서 그래도 107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 당이 이거 하나 제압을 못하느냐 이 병신들아. 그래서 국민의힘 당은 병신당. 저쪽은 쓰레기. 저쪽은 쓰레기당. 이쪽은 병신당. 지금 이재명이 지도하고 있는 이 국회는 말이죠. 제가 보기에 이성을 잃은 것 같아.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트집잡이로 아주 세밀한 것까지 송곳처럼 찍어야 흠집이 없는가를 지금 찾아야 돼. 최근
어제 그저께 사이에 일어난 것만 간단히 예를 들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부처가 런던에 가서 조문을 제대로 안 했다. 조문. 국격을 훼손시켰다. 그게 알고 보니까 예전에서 이세 여왕의 운구가 있는데 묵도를 하고 이제 거기 조문록에 사인하는 거 이거를 늦게 한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게 국가의 원수로서 거기에 참가했을 때는 웨스트민스터 대사원의 미사에 참석하러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장례 미사죠. 바이든 대통령이 그 장례 미사 시간이 늦었잖아요. 네. 만약 윤석열 대통령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아마 이게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용산을 가서 박살내자 하는 소리까지 이 사람들이 질렀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터무니없는 일인데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가 이제 검은 면사포를 썼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도 그 왕실 측에서 요구한 거라 그래요. 그 다른 국가의 영부인들도 다 이렇게 검은 모자나 썼어요. 그런데 이것도 터집잡이를 하니까 주한 영국 대사가 성명을 발표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처는 에저베스 2세 여왕의 조문에 참가해서 모든 절차에 철저하게 순응해서 영국 국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한다. 예. 그러니까 이게 탁현민이라고 있죠. 예. 그 아주 총기 발랄한 사람. 이 총기 발랄한 사람이 이런 엉뚱한데 이게 송곳꽂이라도 총기 발랄한 이런 말을 막 이게 퍼뜨려내고 이러다가 이게 이제 덫에 걸렸지요. 그리고 국방위에서 무슨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서영교 여자의원 최고위원이 네. 윤석열 정부가 사병의 내의 예산을 전부 삭감했다. 그게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상하게도 서영교 의원이 국회 기자실에서 자기가 잘못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쌍방울로 들어가니까요. 이재명 비리로. 서영교 의원은 그 문재인 정권 때에 그게 어떤 국가기관의 그 청탁과 관계돼 가지고 구설수에 오른 여자입니다. 여자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화살을 윤석열, 김건희에게 맞춰가지고 그 값을 떨어뜨리고 흠집을 내서 이게 상대적으로 이재명의 방탄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인데 네. 결정적인 것은 김건희 여사를 특검을 동원해가지고 도이치뱅크 주가 조작 사건에 특검을 해야 된다. 네.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현혹될 수가 있으니까 30초 정도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이미 문재인 정권 1년 반 전서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 투자자 명단이 한 100여 명 있는데 거기에 김건희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딱 끄집어내갖고 이거 CEO하고 주가 조작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네. 1년 동안 조사를 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이 네. 거기에 박범계 장관의 대전지검 후배인 지검장이 있는 그 중앙지검에서 이게 주인검사가 불기소 의견 혐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검찰의 이제 결재 단계가 부장검사가 오케이 하면 도장 찍고 예. 그다음에 차장검사가 오케이 하면 도장 찍고 요까지 찍고 이게 검사장실에 가 있는 겁니다. 네. 이게 7, 8개월 묵혀 있어. 네. 검사장이 사인 결재를 안 했다. 그래서 박범계 장관이 그때 뭐라 하는 거니까 3억을 선거 후에 이거 도장을 눌러라고 선거 후에 이재명이가 되니까 그때 누르든 말든지 하라 이런 뜻이거든 그게.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끄집어내갖고 세상에 없는 일로 이재명 지 입으로 얘기를 해요. 세상에 없는 일로 말이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행기라는 게 차고 넘치는데 왜 특검을 안 하느냐. 이래가지고 모든 걸 거기에 맞춰가지고 선제 공격하고 모든 걸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심의 일정도 그냥 구멍을 내고 모든 걸 거기에 맞춰가지고 법무장관이 눈에 보이기만 하면 뭘 갖다가 쏘는데 쏠 때마다 헛발질 해가지고 한동훈 장관만 자기 대통령 후보 값을 올리게 하는데도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지난주일에 김정은이가 이 핵을 남한에 대한 선제 타격으로 사용하겠다 하는 걸 뭐 법률로 만들었다 그래. 네. 그는 뭐 세상에서 법률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김정은이 명령이면 되는데 그래도 뭐 법률이라는 형식을 취한 것 같아요. 네. 선제 타격. 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야 간에
뭐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은 말이 없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 타격에 170명 의원들은 이렇게 몰두하라. 자, 그러면 이게 대응하는 그 김기사 말입니다. 네. 여기에 대응하는 이 쓰레기당 국회의원들이 이재명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걸 제어하지 못하는 이 병신당 이준석이 하게 물려갖고 병신당. 이준석이 얘기는 제가 참 하기도 피곤한데 이게 말이죠. 손잡벌인데. 얘를 전범으로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꾸 이게 무슨 가처분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전범이에요, 전범. 3월 9일 선거가 좌파 우파의 전쟁인데 이 자는 어? 네. 저쪽 편을 도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도운 거.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 후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당선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두 차례 가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마지막 순간까지 재뿌리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이게 공격을 한 일 없다. 북한 어민들이 강제 북송되는데도 한마디 한 일 없다. 이게 완전히 좌파지, 좌파.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이걸 전범으로 네. 선거 백서 만들어가 전범으로 징계를 회부해야 될 걸. 이게 뭐 성추행 사건 이런 걸 하니까 뭐 이름이 히히닥닥거리고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는데 드디어는 이런 얘기가 됐어요. 유엔 인권 헌장 19조의 모든 세계 모든 인류 각 나라의 국민들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있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양두구육이라고 한 말. 윤 대통령이 겉으로는 양의 머리를 하고 뒤로는 개의 모양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니까 이 말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에 발끈해갖고 나를 이렇게 몰아내기 작전을 한다. 이게 유엔 헌장 인권 유엔의 인권 헌장에 위반되는 짓을 하는데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유엔에 근무한 일이니까 아느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누구 코미디언 말 맞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일이 이 지경 되면 할 말이 없어. 이 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 자, 그러면 자, 이 국회가 이와 같이 헌법에도 위반되고 헌법의 8조 46조에도 위반되고 실질적으로도 이 국회가 민생은 완전히 뒷전이고 자, 이 식으로 계속 갈 것이다. 이게 계속. 예. 계속 가는 것은 우선 국회 원내 안에서 이게 병신짓을 한다고 하는 그 김기사 말 맞다나 이 107명 이게 국민의힘 당이 이 맥도 못 쓰고 그냥 나가 떨어지고 이게 자멸식에 와 있으니까 기세 등등 해갖고 이재명이가 이제는 어제 이렇게까지 얘기했어. 제가 부산인가 가가지고 가는 사이에 무슨 유튜브 뭐 자가 방송을 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저는 이제 저를 보호할 무장이 확실히 됐기 때문에 종전과는 달리 저를 철저히 방어해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 하하, 이게 이런 말까지 쏟아내고 그가 지휘하는 저 국회, 저 행태를 자 국민의힘당도 그 꼴이고 병신당이고 그럼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은 저는 단호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건 국민이 혁명해야 할 단계에 왔다고. 오늘 국민이 혁명하는데 그 단계에 있어서 어떻게 국민의 뜻을 모아가느냐 하는 것은 단계가 있을 수 있어요. 4.19 혁명식으로 혁명이죠. 그렇죠. 4.19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3.15 부정선거라고 하는 자유당 정권이 형편없는 짓을 가시적이고 물리적으로 했다 이 말이야.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 부정선거 규탄하고 대통령 물러가고 자유당은 이게 손 들어라. 예. 그게 평화적 시위에 나섰는데 총으로 쏘아가 희생자가 나오니까 그 시위가 더욱 격화돼 가지고 결국 자유당 정권이 물러갔지 않냐. 예. 자, 지금 국회가 저 지경이다. 이걸 물론 3.15 부정선거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지금 우리가 부정선거도 잘 저질러졌습니다. 부정선거도요.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것도 30여 년이 지나 가지고 우리가 G10 국가에 등극한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60년 전 4.19 때 3.15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면
그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것만큼 국가 운영, 특히 국회 운영이 그게 걸맞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걸맞는 모습을 안 보이고 헌법에 위반되고 국민들 짓밟는다. 네. 이렇게 되면 이 국회 권력을 만들어준 게 우리 국민 아니냐 이게요. 예. 투표로 국회의원 뽑고 그래야 국회를 구성해줬. 근데 이 지경이 됐다. 그 정당도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국고 보조금을 받으면서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민주적 질서를 지키면서 조직 운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까지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말았다. 이게. 예. 그러면 이것이 구조나 질적으로 4.19 때의 3.15 부정선거와 뭐가 다르냐 이게. 그렇죠. 예. 질적 구조적으로 뭐가 다르냐. 대한민국 국격을 비교해가지고도. 그렇다면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죠. 들고 일어나죠. 이제 들고 일어나는 형식이 여러 형태가 있었어요. 광화문광장에서 모이는 거 있고 국회를 에워서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현재 목표는 국회 해산하라야 국회 해산. 예. 이 민주당이 이런 이재명 방탄국회 여기에 맥을 못 쓰는 병신당이 거기에 가서 거기에 이 조연으로 끼어 있는 이 국회는 반국민적 반헌법적 국회니까 국회를 해산하라. 그다음에 거기에 병신짓하고 이재명이 하소인 역할을 하면서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까먹고 있는 국회의원 개개인들을 모든 지역구에서 소환운동을 하라. 소환운동. 네. 아니 헌법에 규정이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럼 손 놓고 국민들이 너무 지금 저 웰빙이라서 안 일어나는 걸까요? 다 알면서도 이게 지금 민주당의 그 횡포, 그 국민의힘의 무기력함, 병신짓 이런 거 다 아는데도 그냥 속으로 욕만 하고 있고 겉으로 술 먹으면서 술안주로 욕만 하고 있지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이렇게 4.19 때처럼 못하는 거는 뭐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런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대통령의 정당 해산 제소권을 갖고 있으니까 네. 이런 정당, 이 정당 그리고 거기에 병신짓 하는 정당 이거 해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산할 수 있습니까? 아이 그렇죠. 정당 해산 제소권 행사하라는 청원 운동을 비롯해서 헌법에 규정은 없지만 헌법 1조 2항이 국민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 저항권이라는 뭔가 하면 국민이 투표로 세운 이 구체적인 이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는 선거 때가 아니라도 너희들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그게 저항권 행사예요. 그게. 근데 제가 지금 우려하는 거는 이거 이대로 가도 괜찮다. 괜찮을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라는 게 이 국회의원 나부랭이들이 대한민국의 오늘 부를 이렇게 축적하는 데 기여한 게 아니라 지금 좌파를 비롯해서 국회의원 나부랭이들이 한 짓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민간 레벨에서 과거 정권에서 특히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거쳐오면서 쌓아놓은 이게 경제적 부를 까먹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간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지탱 국가로 지탱하고 국민소득을 증가시켰지 이게 정치꾼들 이런 지금 민주당 이재명 일당들은 이 민간의 활동을 방해하고 제어하고 빼먹는데 골몰하고 있죠. 저것들만 아니었으면 더 발전했죠. 엄청난 더 발전을 했는데 저것들이 회방 놓고 까먹는 바람에 그나마 지탱된 거죠.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이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게 뼈대가 있으니까 지켜지겠지만은 그래도 이 상태대로 그러면 1년 7개월 뒤에 우리 국민들은 어디 보자 이렇게 벼르고 국회 선거 때까지 가느냐. 개천절날 일어나면 어떻겠습니까? 개천절날. 뭐가 일러면 개천절날. 국민들이 2년 전인가요? 개천절날 엄청나게 광화문 광장에 모였잖아요. 그때 뭐 연단에 박찬종 변호사님도 쓰고 다 뭐 수고하셨는데 2년 전, 3년 전에 그 개천절처럼 요번 개천절날 뒤집어 엎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네. 우려하는 것은 이게 민간과 국민들이 이만큼 이 나라의 부를 축적하고 이 틀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쉽게 안 무너질지도 모른다. 네. 그렇게 동의를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 앞에 안보 경제 위기는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거야. 그런 걸 생각할 때 이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도저히 찾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되면
당장이라도 저 무슨 요절을 내야 될 거 아니냐. 그뭐 10월 3일 얘기했으니까 10월 3일도 그렇고 자가 국회를 포위하고 지역구에서는 국회의원들 너 의원직 사퇴하고 돌아와라. 그래 이런 광범위한 국민 주권 행사를 지금은 결단해야 할 때다. 네. 그러지 않고 맨날 쳐다보고 그냥 화나 내고 텔레비 화면이나 돌리고 하는 이 짓을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냐. 이게 나라가 계속 위기에 처해 가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봉규 TV에서 하고 있는 운동이요. 며칠 전서부터 그 국민의힘 정당 가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입해서 우리가 책임당원이 돼서 쟤네들을 몰아내자.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로 당대표도 만들고, 예, 그리고 책임당원이 돼서 뭐 당원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저런 엉터리 같은 짓들 못하게 우리가 압박도 하고 몰아내기도 하고 당대표도 우리가 뽑고 그래서 당원 가입하시라. 이거를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서부터. 국민들이 모두 생활에 바쁘고 이러니까 네. 이게 한꺼번에 어느 날 어마어마한 광장에 다 한번 모였으면 아니, 좋겠어요. 국회 심판이 지금 목적이니까 국회 앞에 모여야죠. 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주도하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안 나올 수가 없지. 안 나오면 변호사님 대한민국이 계시고 아니지. 또 박찬종 변호사님도 계시고 정광훈 목사도 계시고 뭐. 나도 나서요. 저도 나섭니다. 나서는데 저도 나섭니다. 그러니까 사정에 의해서 못 나서더라도 안전 자리에서 거기에 힘을 보태 SNS도 있고 그다음에 뭐 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힘당 홈페이지도 있고 이런 데에 민심이 시퍼렇게 살아있다 하는 걸 이렇게 나타낸 데는 여러 갈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뜻을 가진 국민들이 총동원되자겠다. 이게 결국은 국민혁명이다 이거예요 지금은. 근데 국회 해산하는 방법이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전두환 그때 합수부의 그 방법을 벤치마킹을 하면 그때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으로서 전국을 그냥 솔직하게 먹었잖아요. 먹은 게 수사로 먹어버렸지 않습니까? 정승하고 뭐고 그냥 다 가서 그냥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의 주범들로 몰아서 정권을 확 수사로 잡았으니까 이번에 국회를 해산시키는 방법이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한테 지시를 해서 한동훈 검찰 그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를 해서 부정선거 수사하라.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수사만 하면요 선거 무효가 돼요. 그러면 300명 금받지 다 한꺼번에 다 떨어뜨리는 건데. 그리고 재선거 국회의원 다시 선거. 그러면 이런 놈들 뽑지 말고 제대로 된 사람들 뽑으면 됩니다. 한 방에 수사만 하면은 그냥 300명 다 그냥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은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있는 피고인입니다. 네. 거기에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해서 10여 가지 의혹이 문재인 정권 때 조사하다가 중단된 거 지금 이제 일부 수사가 개시되는데 지난 월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대장동 게이트 주범으로 구속되어 있는 유동규가 네. 유동규를 검찰이 구속했다. 이런 기사가 있길래 아니 구속돼가 재판을 받는데 구속돼 있는데요? 그 뭐 보석이 없다 그러면 중간에 보석 취소돼가 재수감됐나 그래가 찾아봤더니 다른 사건이 있어. 대장동 게이트나 백현동 게이트와 유사한 거 내가 그 지명을 잊어버렸는데 그게 똑같은 미래신도시요. 불법 개발 사건의 네, 미래신도시입니다. 이게 공범이고 하소연이니까 이래서 구치소에서 이렇게 소환을 해도 불응하는 거예요. 네. 그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검찰이 부를 때 안 가겠다 하면 끄집어 올 방법이 없습니다. 교도관이 그렇습니까? 강제력을 행사 못해요. 네. 그러면 이럴 때 그 사건에 대한 법원의 구인장 발부를 네. 구인장을 발부받은 겁니다. 네, 네. 그 집행을 언제 했느냐? 대장동 게이트 재판이 지금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데 네. 열리던 날 끝나는 순간에 그게 이제 이 구속영장이라고 하면 구금하는 거 교도소에 이게 가두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검사실에 부르는 거 강제로 예. 구인 두 가지를 포괄해서 구속영장이라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론이 그냥 구속영장이라 쓴 게 그게 구인영장을 발부한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만큼 이재명은 이게 훈장처럼 피고인에다가 조사받을 게 주렁주렁한데 이게 그냥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 치고 하니까 이 나라 전체를 이게 흙탕물로 만들고 이게 오염시키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부산 최고위원회의 주재하러 가면서 그래서 유튜브 자가 방송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이제 완전 무장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붙들려 가거나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게 자신만만해 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은 대장동 사건의 김문기를 알지 못한다. 그다음 백영동 게이트의 국토건설고통부의 협박에 의해서 내가 이걸 개발에 사인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거짓말이다 이거야. 이 두 가지 허위 사실이 공직선거법에 걸린다고 한다면 그 공직선거법에 기소된 바탕이 되는 그 사건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휘하의 검찰이 이걸 그 본체를 그냥 뜯어 발려가지고 그냥 칼을 대고 이렇게 시속히 해야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재판에 해부되니까 이게 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불응할 거예요. 불응.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제 구속영장이나 구인장이 발부되더라도 이게 현역 의원 특권을 이용해갖고 또 방어할 것이고 휴회 기간에 앞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물리적으로 막으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생각했을 때 국민들이 이 단계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이제 행동을 본때를 한번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이제 보여줄 겁니다. 박찬정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